자, 요 문제는 그림가에서 보니까 그냥 F로 똑같이 밀어준다 맞지? 힘을 똑같이 주는데 이 힘을 받는 이 물체들의 질량이 다르네. A랑 B를 뭉쳐놨으니까 A 플러스 B가 전체 질량, 그 다음에 A 플러스 C, B 플러스 C 이렇게 해놓고 나 그림에서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 그러면 기울기 찾아가지고 가속도다 하면 되겠네. 자, 기울기가 친절하게 t초일 때 딱 나와 있네. 12대 15대 20.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정리가 되진 않네. 그러면 B랑 C, A랑 C, 그 다음에 A, B 이렇게 했을 때 가속도가 12대 15대 20.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고 싶은 게 질량이니까 20대 15대 12. 여기서 요거는 가속도 B고, 지금은 F가 동일한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F가 동일할 때 가속도랑 질량은 역수비. 그러면 질량 B는 20분의 1 대 15분의 1 대 12분의 1이니까 예, 최소 공배수가 60이네. 그러면 3 대 4 대 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랑 B랑 더해서 3이고 A랑 C랑 더해서 4니까 야 이거 뭐고 A, B, C 그냥 요래 보면 되네. 1대 2대 3 해놓으면 A, B가 3이고 A, C가 4고 그 다음에 B, C가 5 따졌네. 그럼 1대 2대 3 답은 2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20kg인 상자에 줄 매달아서 자 4kg짜리 원숭이가 반대편 줄을 당기면서 위로 올라가는 등가속 운동한다 했죠. 자 일단은 원숭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원숭이는 줄을 통해서 줄을 당깁니다. 자 줄을 당기면 이건 줄이 받는 힘이고, 원숭이는 줄을 당김과 동시에 그 똑같은 힘을 위로 받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서 원숭이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데, 이때 원숭이가 당겨준 힘은 줄을 통해서 반대편에 매달려 있는 상자에게도 전달이 될 거다 이거죠. 자 일단 원숭이의 모습이 4kg짜리 원숭이가 0.5m/s 적으로 등가속 운동 위로, 그러면 원숭이가 받는 힘 중에서 위아래 힘을 고려한 결과 R자 힘 2N MA를 받고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원숭이는 질량이 4kg이라서 중력이 40N이다. 자 그러면 이 장력, 원숭이가 잡았다는 준 힘은 얼마냐? 얘가 42N 받아줘야 얘가 도합 2N으로 위로 등가속 운동할 수 있고, 자 이 42N은 상자에게도 전해질 거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걔네들이 보면 기억, 원숭이에게 작용하는 R자 힘은 2N, 위로 2N 맞죠? 니은 줄이 원숭이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장력은 42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지면이 상자를 떠받치는 힘을 들어 올려주고 남은 힘이 이제 상자가 그 지면을 누를 거고 또 떠받쳐지겠다 그치. 그래서 상자의 무게가 20kg이니까 상자의 무게는 200N. 그래서 42만큼 들어 올려주면 남는 힘이 158N. 160이라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니. 그림 가에서 보니까 A, B, C를 다 매달고 P점에서 정지한 상태로 출발해서 Q점까지 가는 상황이에요. 자, Q점에서 V를 찍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PQ 사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거리만큼 가속이 되어서 속도 V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때 가속도가 A1이라면 A를 꼭 잊지 말고 이때 가속도가 A1이라면 요 PQ 거리가 S1이면 2A1 S1이 속도 제곱 변화량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나 상황에서는 Q점을 지나고 나서 C를 끊었네. C를 끊었으니까 가속도가 반대로 뒤집어지면서 가속도 크기도 변했겠다 맞지? 그게 A2라고 한번 해볼게요. A1은 이쪽 방향으로 B를 가속시켰고 A2는 반대 방향으로 B를 가속시켜서 결국은 B가 정지했다 이거지. 그러면 A2 받는 상황도 V 속도 찍고 정지, 그러면 가속도 A2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EA2 QR 사이 거리가 S2라면 S2는 V제곱 변화량인데 그것도 또 V제곱이다 맞지? 그러면 결국 EA1 S1과 EA2 S2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S의 B랑 A의 B는 반대되겠네요. 역수관계다 그렇지. 근데 SB를 줬어. PQ와 QR 사이 거리는 2대 3이다. 자 그러면 S1과 S2가 2대 3이니까 반대로 A1과 A2는 3대 2다.
그러면 가속될 때, 그 C를 끊기 전에는 가속도가 3A였는데 C를 끊고 나서 가속도가 2A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그 전체 질량으로 가서 한번 가봅시다. B의 질량은 모르니까 라지 M 둘게요. 자, 먼저 C를 끊기 전에는 C의 무게 5mg와 A 무게 mg가 서로 겨뤄서 C가 이겨서 가속이 되는 모양새네. 그러면 전체 걔가 받는 R자임이 4mg.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은 B랑 그 다음에 A, C 6m이네. 그러면 라지 M 플러스 6m. 요게 C를 끊기 전의 가속도고, C를 끊은 후의 가속도는 어차피 C를 매단 C는 끊어졌으니까 A랑 B만 살펴보면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B의 질량 여전히 라지 M이니까 A의 무게로 A, B가 느려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 크기는 전체 힘 mg의 전체 질량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요거 둘의 비가 3대 2다 이거죠. 그러면 외항 내항 곱해서 정리하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3mg는 라지 M 플러스 6m 분의 8mg다 이거죠. 그래서 mg는 날리고 나머지 정리해보면 3 라지 M 플러스 18 스몰 m은 8 라지 M 플러스 8 스몰 m. 그러면 10 스몰 m은 5 라지 M. 라지 M이 2M이다. 그래서 답은 2번. 35번 ABC 매달아서 F를 줘서 가속시키고 있네요.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끊어진대. B랑 C를 연결한 C이 끊어진다. 그러면 끊어지기 직전에 모든 물체는 V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다. 한번 해봅시다. 자, 끊어지고 나서 B는 결국 이 A의 무게 때문에 정지하게 됐고, 그런 등가속 운동을 했고, C는 F 혼자 받아서 쭉 등가속 운동 하겠다 맞지? 자, 근데 비교하는 게 이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다. 자, 그럼 끊어지고 나서 모습이 보니까, 자, 끊어지기 직전 두 물체 B랑 C는 V의 속도였다 이거지. 그러면 B는 V에서 정지하는 운동을 했으니까 이 평균 속도가 2분의 V인 운동을 했을 거다. 자, 근데 이 평균 속도가 2분의 V인 B보다 C가 같은 시간 D 4D 갔으니까 4배 많이 가게 됐네. 그러면 같은 시간 이동거리 변이가 4배 더 크면 2분의 V의 평균 속도도 4배 더 크다. 그러면 얘는 평균 속도가 2V구나. 그러면 얘는 마무리될 때 3V로 마무리됐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가속도 B를 한번 구해보는 거지. B가 V에서 정지할 동안, V에서 정지해서 속도가 마이너스 V 되는 동안, C는 V에서 3V 돼서 플러스 2V 됐거든. 플러스 2V 됐다 이거지.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같은 시간 동안 C가 B보다 2배 더 크네. 그럼 가속도가 2배 더 크구나. 그러면 B의 가속도를 A를 한다면 C의 가속도는 2A다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에서가 가에서 가속도 2배를 했으니까 A 가속도는, A는 지금 나에서랑 가에서랑 다 B랑 묶여있다 맞지? 그럼 묶여있는 가속도 나에서 A 가속도를 A라 했으니까 가에서 A 가속도는 2분의 A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네. 그러면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가속도가 A가 2분의 이 가속도를 그냥 2분의 A라는 가속도로 씁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질량 중에서 BC의 질량을 줬으니까 B는 M이고 C는 3M이고, 그럼 A 질량은 라지 M 두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 상황과 나 상황에서 가속도 비교해 줍시다. 자, 보니까 F가 일단은 C가 F 혼자 받았을 때 가속도가 2A라 우리가 둘 수 있었으니까 C는 질량이 지금 3M이다. 그러면 3M을 2A 가속시키는 게 F의 역할이다. 그럼 F의 크기는 6MA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A, B 끊어졌을 때랑 끊어지기 전이냐 그 가속도 식을 해서 그 연립하면 되겠네. 그러면 나에서 식 한번 세워보자. A는 질량이 라지 M이라고 쓰니까 무게가 라지 Mg. 그러면 라지 Mg가 전체 힘, 전체 질량은 A 라지 M과 B 스몰 M 합이다 이거지. 요렇게 했더니 가속도가 A였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끊어지기 전에는 F라는 힘과 라지 Mg가 결었을 건데 라지 Mg가 F보다 작아서 위로 가속됐다 맞지? 그러면 F 마이너스 라지 Mg, 요게 전체 질량 라지 M 플러스 4M 나누니까 가속도가 2분의 1A다 이거지. 자, 근데 F는 우리가 임의로 6MA라고 구해놨다 맞죠?
자, 요걸 정리 잘해서 결국은 라지 M 찾는 게 우리 목표다, 그자? 그러면 A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여기 A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A로 정리를 하고 6MA 마이너스 라지 MG는 2분의 1의 라지 M 플러스 4승분 M의 A, 그리고 2 넘겨서 12MA 마이너스 2 라지 MG는 라지 M 플러스 4M의 A. 자, 마지막으로 이제 A 정리하면 넘겨서 빼주자. 4M 빼고 8 스몰 m의 마이너스 라지 m의 A가 2mg. 자, 근데 A는 위에서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지 m의 g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A 대신 넣고 8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면 g가 날라가고 m도 날라가면 되겠네. 그러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넘겨주면 2 라지 m 플러스 2 스몰 m이 8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 그래서 라지 3 라지 m이 6 스몰 m이네. 그러면 라지 m은 2m이다 이거죠. 그러면 길이 D 옳은 것은 기억, 나에서 B가 정지한 순간 C의 속력은 C는 3V 찍었다 맞지? 그럼 맞고, 니은 A의 질량은 2m이었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F는, 그래서 F는 A를 구하면 되네. 그럼 우리가 라지 M을 구했으니까 여기 넣어줍시다. 그러면 라지 M이 2m이니까 2m 넣어주면 3m분의 2mg니까 얘는 3분의 2g. 그러면 6mA는 6m 곱하기 3분의 2g니까 얘는 4mg. 그냥 5mg라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기억 1번. 8번 보니까 질량이 각각 라지 M, 스몰 m, 4 스몰 m인 A, B, C가 실로 연결돼서 정지해 있다. 그러면 힘의 균형이 맞다 해서니까 C가 내려가려는 힘 중력 4mg, B가 내려가려는 힘은 빗면이니까 아직 알 수가 없네. 그 다음에 A가 내려가려는 힘, 요 두 개 합이 4mg랑 균형이 맞다 이 소리죠. 자, 근데 그림에서 문제에서 가에서 P가 잡아당기는 힘, P의 장력이 3분의 10mg라고 줬어요. 자, P가 잡아당기는 힘이 3분의 10mg. 그러면 일단 A는 P가 잡아당기는 장력 가지고 버티는 상황이다, 맞지? 가만히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A가 내려가려는 힘이 3분의 10mg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B가 내려가려는 힘은 둘이 더해서 4mg 돼야 되니까 3분의 2mg구나. 그러면 뭔가 빗면의 기울기 값이 나왔다, 맞지? 자, 기울어진 정도가 B의 질량이 m인데 B가 받는 힘은 중력은 mg인데 내려가려는 힘을 보니까 3분의 2mg입니다. 그러면 얘는 요 빗면은 3분의 2 정도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A도 받는 중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분의 2배에서 3분의 10mg가 된 거니까 얘는 5mg짜리였구나 이거지. 그러면 A의 질량은 5m이구나. 그러면 이제 나에서 묻는 거, Q가 C를 잡아당기는 힘. 자, 나에서 뭐 위치를 바꿨네. 자, Q가 잡아당기는 장력, 우리가 질량 다 찾아줬으니까 5m. 그리고 이 빗면은 3분의 2짜리다. 그러면 얘가 4mg니까 이 C가 받는 중력이 4mg인데 그거의 3분의 2만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으로 받는다. 그러면 3분의 2 곱하면 3분의 8mg. 자, 그러면 전체 오른쪽 매달려 있는 게 6m이네. 그러면 6mg 전체 힘. 그 다음에 왼쪽은 3분의 8mg. 그러면 빼주면 3분의 18에서 3분의 8 빼니까 전체 힘이 3분의 10mg. 전체 질량은 4mm, 5m이니까 10m. 그러면 가속도가 3분의 1g 나왔네요. 자, 그러면 C가 올라가는 빗면 따라 올라가는데 그 가속도가 3분의 1g라고 나왔어. 그러면 4m짜리 C가 3분의 1g로 가속돼야 되니까 위로 빗면 위로 받는 R자임이 3분의 4mg. 그러면 이때 Q에 걸린 장력은 3분의 8mg 이겨내고 3분의 4mg 줄 수 있어야 되니까 3분의 12mg, 즉 4mg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2번. 5번 보니까 이제 가나 다 동일한 빗면 에서 연결된 물체 A, B가 운동하는 모습이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매달아 놨네. 자, A, B 각각 질량이 MA랑 MB라고 하고 가에서 A는 등속도 운동. 일단은 A가 이쪽으로 받는 힘, 그 다음에 B의 무게 같이 걸렸을 때 이게 등속이래. 그럼 둘 다 같다 F 해놓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각각 8A랑 17A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나 상황에서는
똑같이 빗면 똑같다 했으니까 A가 빗면에서 받는 힘 F 똑같을 거고 B의 중력도 똑같을 거고 그러면 총 힘이 EF가 됐네. 자 그러면 이때 가속도가 8A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합하면 전체 질량이고 전체 힘이 A 내려가는 힘이랑 B 내려가는 힘이 같은 방향이다 맞지? 그러면 전체 힘은 EF. 요게 가속도 8A 만들었다 이거죠. 자 그래놓고 이제 A, B 위치를 바꿨네. 자 B가 이쪽으로 가고 A가 이쪽으로 가니까 전체 17A라는 가속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8A 가속도가 지금 요 상황이 났으니까 17A 가속도는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MA 플러스 MB분의 EF가 8이 했으니까 17이면 8분의 17 곱해서 EF에 곱하기 8분의 17배 즉 전체 힘이 얼마인 상황이다. EF 곱하기 8분의 17이니까 4분의 17F가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다 상황에서 4분의 17F가 전체 힘이 돼야 돼.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빗면의 기울어진 정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빗면은 얘가 지금 그 중력이 B가 받는 중력이 아까 우리가 이제 F라 했다 맞죠? F에 얼마만큼 이제 경사면에 따라서 받게 될 건데 그게 이제 K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빗면에서 어떤 물체 M이 mg가 중력인데 얘가 내려가려는 힘이 2분의 1mg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이 2분의 1이 그냥 경사에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요거를 지금은 모르니까 임의의 K라고 한번 나타내보자 이거지. 그러면 요 경사는 무게의 K배 힘을 받게 되는 이런 경사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A의 무게는 A는 반대죠. 자 A의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게 F-라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F-의 K배 한 개 F가 되었었죠. 그러면 F-는 K분의 F로 볼 수 있겠네. 자 그랬더니 얘 전체 힘이 KF와 K분의 1F의 합이다 맞지? 이게 우리가 4분의 17F 대한다 그걸 구했어요. 그러면 K랑 K분의 1 더한 게 4분의 17. 눈에 보이네. K가 얼마면 되노? 4면 되겠네. K가 4면 4와 4분의 1의 합이 4분의 17이니까. 그러면 K가 지금 4라는 소리는 K가 4분의 1이죠. 뭔가 좀 K가 1보다 더 크면 안 되지. F가 KF 되는 걸 우리가 했으니까. K가 4도 되는데 4분의 1도 K 플러스 K분의 1이 4분의 17 되려면 K가 4분의 1이 돼도 되죠. 그래서 지금 찾고 싶은 거는 4분의 1이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자 빗면은 4분의 1짜리 만들어주는 애가 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겨루자. 자 MA 그러면 MA의 무게 MAG 그러면 F는 MAG의 4분의 1이다 하는 걸 우리가 구했어요. 요게 지금 누구랑 같아지냐면 MBG랑 같아진다 이거지. 그러면 4분의 1 MAG랑 MBG랑 같아서 정지 상태였다가 가했으니까 A랑 B의 질량비는 4대 1이다. 그래서 답은 5번. 가와 같이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하고 가만히 놨더니 P에서 A가 이제 물체 개가 P에서 Q까지 이제 등가속도 운동했단 말이지. 자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해서 PQ 요만큼의 거리만큼 가속도 운동했더니 얘는 EV라는 속력을 가지게 됐다. 요 정도 가속도고 그 다음에 Q점을 지날 때 실이 끊어졌네. 실이 끊어지고 보니까 A랑 B는 물체 개로 등속도도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가 빗면에서 내려가려는 방향의 힘과 B가 받는 중력 중에서 빗면에 내려가려는 방향의 힘은 똑같다 이거지. 자 그러면 세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 결국은 세 물체를 뭔가 운동시켜주는 전체 힘은 BC 아래 방향의 힘과 A에 내려가는 힘인데 B랑 A가 내려가려는 각각 내려가려는 힘이 똑같아서 날아갔으니까 결국은 C가 내려가려는 힘이 전부다 이거지. 만약에 이게 F라고 치면 이 F 요게 이제 걔가 받는 전체 힘인데 전체 질량 라지 M 플러스 3에 요게 첫 번째 가속도고 두 번째 가속도는 끊어지고 나면 C 혼자 그 힘 F를 받는다 맞지? 그러면 2m분의 F가 두 번째 가속도인데 우리가 라지 M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속도가 뭐 A1,
두 번째 가속도가 A2라면 A1과 A2의 B가 몇 대 몇인지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가 라지 M을 구할 수 있겠네. 자, 근데 이제 가속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PQ랑 QR 사이 거리는 같았어. 자, 그러면 P에서 Q까지 가속됐더니 얼마, Q에서 R까지 가속됐더니 얼마,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으면 조금 쉬울 텐데 A가 Q에서 R까지는 등속도 운동하거든. 그러면 A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알기가 힘들고 C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C의 가속 상황이 C는 끊어질 때 A랑 같았겠지. 그러면 A랑 속도가 같이 2V로 가고 있었고, 그러면 C는 2V였다가 수평으로 그리면 C는 결국 2V였다가 5V가 되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으로 한번 가볼 텐데 C가 이렇게 가속되는데 걸린 시간이 A가 P에서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맞지? 자, A는 요 뭐 P에서 Q나 Q에서 R이나 거리가 같으니까 우리가 S라고 한다면 비교만 하는 거야. A는 Q에서 R까지 S 거리를 2V로 등속도 운동했으니까 2V분의 S. 요 시간 동안 속도가 가속됐더니 C가 이렇게 된 모습이고, 자, 세 물체가 같이 움직일 때는 A가 정지해서 EV 찍으면서 요 S라는 거리를 갔거든. 그러면 평균 속도 V로 S 이동했으니까 V분의 S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정지해서 EV 찍는 요 정도의 가속도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속도 변화량 살펴보고, 자, 시간이 V분의 S랑 2V분의 S는 두 배 더 크다, 맞지? 자, 근데 속도 변화량이 얘가 2V고 얘는 3V다. 그럼 비교해보면 뭐 이건 이제 t초라 할까? 얘는 그러면 2분의 t초지. 그러면 t초 동안 2v 변했으니까 가속도는 t분의 2v다. 요게 a1이다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2분의 t초 동안 3v 변했으니까 c의 속도가 2분의 t분의 3v 하면 t분의 6v. 요게 a2 가속도네. 그러면 가속도가 a1보다 a2가 3배 더 크다 이거지. 자, 가속도가 3배 더 커졌다는 거는 지금 어차피 F는 똑같거든. 전체 힘은 똑같은 상황에서 전체 질량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 맞지? 자, 그러면 가속도가 3배 됐다, 질량이 3분의 1배 되었다. 이 조건으로 가면 C 혼자 가속될 때는 2m, 그러면 함께 가속될 때는 질량이 그거의 3배인 6m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라지 M은 3m이다 볼 수 있네. 답은 2번.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2mm, 2m인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된 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등속도 운동이죠. 자, 그러면 A랑 B가 각각 이 빗면에서 내려가려는 힘이 더해져서 누구랑 같다? C가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는 힘과 같아서 전체 개가 받는 힘이 0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A, B는 같은 빗면에 있으니까 같은 빗면에 있는 두 물체는 뭐 여러 가지 물체는 결국 중력에 얼마 성분을 받는다 하는 거는 이 기울어진 정도가 결정한다. 또는 뭐 모든 물체는 같은 빗면에서 질량에서 무관하게 가속도가 동일하잖아. 자, 그래서 항상 어떤 물체가 빗면 방향을 받는 힘은 질량에 비례하게. 그러면 A가 B보다 질량이 2배 더 크니까 2배 더 많이. 그러면 A가 2F 받으면 B가 받는 힘은 F다 보면 전체 힘이 3F니까 C가 내려가려는 힘도 3F로 균형이 맞아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제 C를 끊어줬네. C이 끊어지니까 A는 혼자 EF 받고, 원래 비기고 있었기 때문에 C이 끊어지고 나면 B가 F, C가 내려가는 힘이 3F 되면서 결국은 BC 물체계도 전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EF만큼 C 쪽으로 기울 거다 이거지. 원래 비기고 있었는데 A가 끊어져 나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A는 질량 2M, 자기 혼자 EF 받고, 자, BC는 총 질량 M과 EM, 3M이 EF 똑같은 힘을 받으니까 가속도는 질량과 역수비로 A가 3A 가속도로 느려진다면 BC는 물체계는 2A 가속도로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일단은 A가 정지할 때까지 C의 이동 거리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C의 이동 거리가 지금 뭐 3지분의 10V제곱 뭐 이런 식으로 형태로 되어 있다, 맞지? 그럼 요거는 이제 2AS는 속도 제곱 변화라는 거든. 자, 결국 가속도를 찾아야 되는데 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6분의 5mg, 요게 이제 나 상황에서 실이 B에게 작용하는 장력이 6분의 5mg. 자, 그러면 여기 장력이 지금 6분의 5mg라는 소리인데, 장력이 이렇게 작용하면 B랑 C가 자기 질량 비대로 1대2로 전체 힘을 나눠 먹게끔 만들어 주는데 필요한 장력, 요게 6분의 5mg다 이거지. 자, 그러면 수평 상황으로 조금 정리해서 그려보자.
B가 C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B 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F, C 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2F, 3F. 자, 그랬더니 요 전체 힘이 2F다, 맞지? 그냥 장력을 밟았죠. 여기 장력이 6분의 5mg라 했으니까 B가 오른쪽으로 장력받고 A가 왼쪽으로 장력받아서, 자, BC는 이렇게 움직인다, 맞지? 자, 그러면 B가 받는 R자임은 오른쪽으로 6분의 5mg, 왼쪽으로 F 빼주면 B가 받는 R자임. 그 다음에 C가 받는 R자임은 3F 오른쪽으로 받고 빼기 6분의 5mg. 자, 근데 B가 C보다 질량이 2배 더 큰데 동일한 가속도로 움직이니까 R자임은 C가 B보다 2배 더 크다. 그러면 B가 받는 R자임에 2배 해줘서 C랑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OF가 6분의 2 곱하고 6분의 15mg다 이거지. 그래서 F는 나누어주면 2분의 1mg. 그러면 F가 2분의 1mg 나오면 이제 가속도가 나오겠네. 자, F가 2분의 1mg면 B로 구하자. 자, B가 받는 힘은 6분의 5mg에서 장력에서 F 빼면 되지. 2분의 1mg 빼면 6분의 3 빼고 3분의 1mg 되겠네요. 자, 근데 B의 질량이 M이니까 M으로 나누어주면 B의 가속도 3분의 1g다 이거지. 자, 그러면 3분의 1g 가속도로 얘가 끊어졌을 때 속도가 V였다, 맞지? 자, 근데 이제 이 C가 가속돼서 이제 속도가 증가했을 건데 A의 모습에서 이제 C의 모습을 엿봐야 되거든. 자, A도 마찬가지 끊어지기 직전에는 V였어. 자, A가 V였다가 정지했으니까 A의 속도가 얼마 변했어요? 마이너스 V 변했다, 맞지? 자, 근데 A를 속도를 감소시키는 가속도가 3A거든. 자, 그러면 BC 전체 물체의 가속도는 2A로 3분의 2 작으니까 속도 변화량도 A보다 3분의 2 작게. 그러면 V의 3분의 2니까 3분의 2V 증가했다. 얘는 오히려, 맞지? 그래서 V에서 3분의 2V 증가하면 3분의 5V. 그러면 처음 속도 V, 나중 속도 3분의 5V. 가속도는 3분의 1G로 D만큼 가속돼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EAS. 3분의 1G 가속도 ST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 9분의 25V 제곱이 나중 제곱. 그 다음에 처음에는 V 제곱. 그래서 9분의 16V 제곱 되겠네.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D는 3분의 2 빼주면 3분의 8. 그러면 3G분의 8V 제곱. 요게 D다, 그렇지? 그래서 답은 1번. 그림은 물체 A, B, C가 C, P, Q 다 연결되어 있을 때 등속도 운동, 얘는 체크를 꼭 해줘야 됩니다. 등속도 운동이랑 정지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다 연결되어 있을 때는 시그마 F는 0, 힘의 균형이 맞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B랑 A가 내려가려는 힘이 C가 받는 mg 20m이네. 20m과 지금 균형이 맞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를 끊었대. 자, P를 끊으면, 자, 균형이 맞는 상황에서 끊어주면 원래 F1과 F2 둘이 AB가 내려가려는 힘이 그렇다면 F1 플러스 F2가 20m과 균형이 맞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P를 끊으면 이제 A 혼자가 되고, 그 다음에 B랑 C는 물체계가 된다, 맞죠? BC가 물체계가 되었을 때 B가 내려가려는 힘 F2보다 20m 당연히 크겠지.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가속이 될 거예요. 그때 가속되는 전체 R자 힘은 20m에서 F2를 뺀 건데, 이거는 결국 누구랑 같냐? 원래 F1 플러스 F2가 20m과 같다 했으니까 결국 BC도 전체 힘은 F1이랑 같다 이거죠. A도 혼자 F1 받는 거고. 그러면 끊고 나서 A의 가속도는 6A인데 이 BC 개의 가속도는 A다 이렇게 줬으니까 전체 힘 F1, F2는 같은데 가속도가 A 혼자가 BC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 6배 더 크다. 그러면 질량은 반대로 A 혼자보다 BC 전체가 6배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A 질량이 M이라 했으니까 BC 질량의 합은 6M. 그럼 B의 질량은 4M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기억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자, MA 이제 A로 찾아줘야 되는데, 자, A 혼자 그래서 가속도가 6A 된다 했으니까 F1은 질량 M짜리 A를 6A 가속시키는 힘이네. 그러면 6MA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B가 내려가려는 힘도
자, 결국 Q까지 끊어주면, 그러면 P 끊고 Q 끊으면 B는 다 끊긴 거다, 맞지? 그때 B의 가속도가 3A다 하는 거 보니까 4M짜리를 3A로, 그러면 12MA가 F2다 이거죠. 그러면 둘이 더한 게 20M이라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18MA가 20M이네. 그러면 A는 9분의 10이다 볼 수 있겠네요. 9분의 10은 9분의 1G랑 같네. 그래서 8분의 1G라 했으니까 틀렸고. 그러면 디귿 P를 끊기 전에 P가 B를 잡아당기는 힘. P를 끊기 전이면 다 연결되어 있을 때다, 맞지? 그때 B를 잡아당기는 힘인데 B는 받는 힘이 많다, 맞지? 그 대신에 그러면 A를 봅시다. 자, A를 보면 A는 여기 한 번 더 그려주면, 자, 질량이 M이고 다 같이 매달려 있을 때 얘들은 등속도인도. 그러면 이 힘과 이 힘은 같아서 얘가 등속도 운동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6MA라 했고 A가 9분의 1G니까 넣어주면 3분의 2mg. 그러면 지금 이 위에서 잡아당기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도 3분의 2mg니까 B가 지금 시그마 F는 0인 상태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D것도 맞고, 그래서 답은 기D 3번.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7mm, 2m, 9kg 세 물체가 PQ로 연결돼서 등속도 운동하네요. 그러면 균형이 맞다는 소리입니다. 자, 2m/s로 등속도 운동하는데 방향을 아직 모르지만 실이 끊어지는데 P와 Q 중 하나가 끊어진대. P, Q 지금 순서를 안 적어놨어. 기역과 니은은 둘 중 하나가 P, 둘 중 하나가 Q가 끊어진 상황이고, 자, C의 속력을 바라볼 건데 C의 속력이 P 끊을 때랑 Q 끊을 때 둘 다 느려진다, 맞지? 자, 지금 A가 내려가려는 힘과 B가 내려가려는 힘, 그 다음에 C가 받는 중력, C는 9kg 나왔으니까 90N. 이게 지금 균형이 맞아서 등속도 운동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런 쪽에 실이 끊어지면 이 왼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쪽이 이깁니다. 그러면 가속도 방향이 이쪽이야. C는 이쪽으로 이제 가속도가 될 거야. 어떤 걸 끊든 상관없이. 그러면 C의 가속도 방향을 봤을 때 C가 지금 둘 다 끊고 나서 느려지거든. 그러면 처음에 속도 방향은 끊기기 전에 속도 방향은 가속도 방향과 반대였다 이거지. 그러면 C는 올라가고 있었고 2m/s로, A, B는 이쪽으로 B면 따라 내려가고 있는 속도였다 이거죠. 자, 이제 끊어지고 나는 걸 좀 비교할 건데 Q를 끊으면 좀 쉬워. Q를 끊으면 C는 받는 장력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 C 혼자 자기가 자기 무게 받아서 운동하면 되니까 가속도가 G예요. 그리고 P를 끊으면 B와 C가 함께 움직이면서 가속도를 만들 건데 아무래도 C 혼자 떨어질 때보다는 가속도가 작겠지. 자,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가 작은 걸 보면 요게 P고, 그 다음에 기울어진 정도가 큰 걸 보면 요게 Q인데 Q의 가속도도 요 기울기를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딱 10 G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PQ 확인했고, 자, 문제에서 묻는 게 P가 끊어진 경우에 0.1초일 때 A의 속력을 물어봐. 자, 그러면 A의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7M이랑 2M이 같은 빗면에 있으면 얘가 받는 힘도 7F랑 2F로 7대 2에. 자, 근데 얘들 다 더해서 90N 돼야 되거든. 그러면 바로 B가 내려가려는 힘은 20N이고 A가 내려가려는 힘은 70N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C 혼자 Q를 끊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C 혼자 가속도가 G인 걸 그냥 알 수 있으니까, 자, P를 끊고 나서 가속도를 보고 B의 질량을 확인합시다. 자, P 끊고 나면 가속도는 지금 0.2초 만에 1 속도 변했거든. 그럼 P 가속도가 5m/s죠. 2분의 1G다, 맞지? 자, 근데 B랑 C는 이제 P 끊고 나면 이런 사이거든. B는 질량이 2M이고, 자, 그 다음에 C는 질량이 9kg. 근데 이쪽으로 C 무게 90 받고 이쪽으로 B가 내려가려는 힘 20 받는 상황. 그러면 전체 힘이 이쪽으로 70인데 가속도가 5인 거 보니까 전체 질량이 14kg이다 이거지. 전체 질량이 14kg이니까 70을 나눠주면 5가 됐겠죠. 자, C가 9kg이니까 B는 5kg이다 확인할 수 있겠네. 자, B가 5kg이면 이제 A는 B보다 2분의 7배 더 크잖아. 그러면 5 곱하기 2분의 7kg. 요게 A 질량이고. 자, P 끊어지고 나면 A는 어차피 자기 혼자 70N 맞거든.
그리고 A는 지금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아래 방향으로 70N 받으면 속도가 증가하면 돼요. 끊어지고 나서. 자, 그러면 70N을 A의 질량으로 2분의 35로 나누어주면 가속도가 4m/s제곱. 그럼 4m/s제곱으로 빨라질 건데 0.1초 물었으니까 0.1초 곱해서 0.4 더 빨라진 모습. 그래서 2m/s에서 0.4m/s 더 빨라졌으니까 답은 2.4m/s. 4번. A, B, C가 실로 연결돼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고 질량은 A, B는 좋고 C는 안 좋네. 그럼 일단 라지 M 또 봅시다. 자, 이렇게 운동할 때 P 줄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4분의 9mg. 그럼 가속도 금방 나오겠다. 자, P 줄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4분의 9mg인데 A가 받는 중력은 3mg다 맞지? 그러면 A가 받는 R자임 나오네요. A가 받는 R자임은 4분의 12에서 4분의 9 뺐으니까 4분의 3mg. 요게 질량 3m짜리 A를 가속시키는 R자임이다 맞지? 그러면 3m으로 나누면 가속도는 A가 가속도가 4분의 1g. 요게 어차피 전체 가속도다 그죠? 자, 그렇게 되었고 A, C의 위치를 바꿔서 했더니 B의 가속도가 2배 되었다. 자, 그러면 2배 된 거를 이용해서 그러면 A, B, C 이렇게 됐을 때 얘들은 이렇게 가속되는 게 2분의 1g가 가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일단은 전체 힘 한번 가봅시다. 자, 라지 M과 11M 전체 질량이 라지 M과 11M이야. 요거를 4분의 1g로 가속시키는 힘이 전체 힘인데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려는 왼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A의 무게 3mg 있고 B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C가 받는 중력이 반대로 오른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다 맞지? 그러면 3mg B가 내려가려는 힘은 빗면 따라 받는 힘은 F라고 치면 플러스 F 마이너스 라지 mg. 요게 지금 둘이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B가 받는 힘은 구하자. 표현해버리자. F는 다 넘겨주면 라지 mg 더하면 4분의 5 라지 mg 그 다음에 3mg 빼면 4분의 10이니까 빼기 4분의 1mg. 자, 요게 지금 F B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이다 맞지? 자, 그러면 거기 그대로 두고 이제 나 그림으로 가면 나 그림에서는 오히려 라지 mg 플러스 F 4분의 5 라지 mg 마이너스 4분의 1mg 여기서 빼기 C가 받는 중력 B가 내려가려는 힘 빼기 A가 받는 중력 3mg 요게 전체 힘인데 이 전체 힘이 전체 질량 라지 M 플러스 11M을 얼마로 2분의 1조로 가속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러면 뭐 G는 다 날리고 2 넘겨주면 4분의 9니까 2분의 9 라지 M 마이너스 2 곱할 거니까 2분의 13 스몰 M 요게 라지 M 플러스 11M 정리해보면 2분의 35 스몰 M이 라지 M 빼면 2분의 7 라지 그래서 라지 M이 5M이다 보면 되겠네. 끝났네. 답은 2번. 그림 가와 나에서 보니까 수평면에서 나란히 직선운동하는 버스인데 요 안에 매달리는 물체가 뭔가 기울어진 모습이다 맞지? 그러면 일단은 버스가 가속하고 있구나. 가속도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가속도 운동하는 좌표계 버스 안에서 물체가 관성력을 받아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거 보니까 A는 왼쪽으로 관성력을 받고 자 그다음에 중력 받고 그 다음에 장력 받고 이렇게 3단 평형 상태로 가만히 멈춰 있다 하는 게 버스 안에서 보는 A의 모습이다 이거지. 자 그래서 버스 이 가그림에서 버스의 가속도 방향은 오른쪽이겠네. 그래야 안에 있는 물체가 왼쪽으로 가속도를 관성력을 받지. 자 마찬가지 상황으로 B도 질량은 똑같네. 자 이쪽으로 관성력을 받으니까 오른쪽으로 지금 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력 받고 장력 받아서 더해서 0이 되는 경우 지금 관성력이 오른쪽인 거 보니까 이 버스는 왼쪽으로 가속이 되고 있다 그죠. 오케이 그럼 걔네들이 보자. 기억 가속도의 방향은 가에서 나에서 서로 반대이다 맞고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관성력의 크기로 비교해 주면 되겠네. 둘 다 질량이 똑같으니까
관성력은 항상 크기가 ma. 근데 질량이 같으니까 가속도, 이 버스의 가속도로 관성력의 크기가 결정날 건데, 자, 둘 다 무게가 똑같은 mg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요 가 상황으로 보면 항상 3단 평행이다 하는 거는 90도 되는 요 힘이랑 그 다음에 요 장력 이렇게 더해서 0인 경우인데, 얘들 둘이 백탑을 하면 얘랑 날아가는 요런 상황이다, 그렇지? 그러면 요게 연집 번향을 이루는 각도고, 그 각도에 대해서 90도에서 요런 삼각형 관계다 항상. 근데 요 밑으로 밑변이 요게 길이가 mg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관성력은 요 높이 요걸 물어보니까 요 세타에 대한 mg 탄젠트 세타 값이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A는 30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그래서 루트 3분의 1mg 관성력 받는 거고, B는 탄젠트 45도가 그 1이니까 mg 관성력 받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B가 A의 루트 3배다. 그래서 나에서 갔을 때 루트 3배다 맞죠? 그 다음에 D는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요 mg랑 장력, 지금은 요게 장력이죠. 요 장력의 관계가 장력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mg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mg 관계. 그래서 가 그림에서 장력은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mg. 그 다음에 나에서 b는 코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나누어주면 루트 2mg. 그래서 나에서 가에서의 루트 2배는 아니고 루트 3분의 나에서가 가에서의 이게 뭐고 루트 2분의 루트 3배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3을 고치면 맞다.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자, 이 문제도 일단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10초 동안 등가속도 운동에서 얼마나 이동했니를 물었으니까 이 가속도 A로 구하면 되는 문제인데, 자, 가속도 A에 대한 정보가 요 물체, 천장에 달려있는 물체가 기울어진 정도, 이 45도만큼 기울어졌다 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안에 있는 물체는 또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 받을 거고, 중력 받고, 그리고 장력 받아서 얘는 정지 상태에 있다 이거죠. 자, 지금은 이게 45도니까 mg하고 ma가 지금 크기가 같은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이 트럭의 가속도가 g구나. 그러면 트럭은 g로 등가속도 운동해서 10초 동안 갔구나. 그러면 처음에 초기가 정지 상태니까 2분의 1 GT제곱으로 구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 10의 10의 제곱 해서 총 이동거리는 500m. 오케이. 평면에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 A가 관찰자 B가 탄 버스가 플러스 X방향 운동하고 있다. 자, 일단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버스 안에 있는 물체, 천장에 실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다 맞지? 자,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 물체는 일단 정지좌표계 말고 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물체는 정지로 설명해야 된다 했지. 그러면 물체가 정지해 있다. 그러면 물체가 시그마 F는 0, 힘의 평행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장력과 중력 가지고는 모자라죠. 여기에 플러스 오른쪽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어떤 우리가 배운 관성력. 그래서 이 버스는 지금 등속 운동은 아니고 등가속도 운동을 그러니까 가속도가 있는 운동을 하고 있다. 가속도는 여기 있어 A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 A라 했으니까 MA만큼 그 관성력을 받을 것이다. 자, 오른쪽으로 관성력을 받는 거 보니까 이 버스 자체는 왼쪽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맞지? 그럼 기니 D 보면 기억 A의 좌표계에서 버스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같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지금 반대지. 틀렸고. 니은 A의 좌표계에서 물체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A 좌표계 입장에서 보면 이 물체는 가속도 A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지. 그러면 가속도 A로 등가속도 운동하려면 질량 M인 물체가 받아야 되는 게 가속도 방향으로 MA만큼. 요게 A가 막 보고 있을 때 물체가 받는 R자입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D가 B의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지. 틀렸고. 그래서 답은 니은 2번.
그림과 같이 학생 A, B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질량이 M으로 같은 물체 PQ실에 연결되어 있다. 자, 연직 윗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두 엘리베이터고 연직 아래 방향과 윗방향과 각각 가속도 G. 자, 일단은 관찰자가 다 안에 있기 때문에 가속도에 대해서 이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이제 느끼는데, 자, 일단은 A 입장에서 보면, 자, 이 물체가 아래 방향으로 자기 중력 mg 받을 거고, 이 엘리베이터의 가속도 자체가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얘가 받는 관성력은 위로, 그 다음에 그 크기는 가속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지금 가속도가 g죠, mg. 그럼 일단 두 힘만으로, 관성력만으로 이 물체가 R점이 0이네. 그러면 장력은 작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 어차피 정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에 타고 있는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받는 중력, 그 다음에 얘가 받는 관성력도 이 엘리베이터 가속도의 반대 방향이니까 아래 방향, 크기가 둘 다 mg다, 맞죠? 자, 그러면 mg 더해서 2mg니까 얘가 정지에 있으려면 지금은 장력이 2mg 작용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A의 좌표계에서 실이 P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0이었죠.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P에 연결된 실이 끊어지면 A의 좌표계에서 P는 정지해 있다. 자, 장력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실이 끊어져도 이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겠죠. 맞다 이제. 그 다음에 디귿, B의 좌표계에서 Q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자, Q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mg 맞네요. 맞다 이제, ma. 그래서 답은 DD 4번. 자, 그림과 같이 비행기가 X방향으로, 나란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비둘기 A에 대해서, 자, A, 일단 비둘기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 자, A에 대해서 플러스 X방향 운동하고 있는 비행기가 있는데, 자, 이 비행기 천장에 매달려 있는 물체를 보니까, 물체 좀 크게 그립시다. 물체가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맞지? 그 말은 이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사람 B가 봤을 때 이 물체는 그냥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장력과 중력, 그 다음에 왼쪽으로 어떤 방향의 힘이 작용해서 다 더해서 0이다. 지금 결국은 이 왼쪽 방향에 작용하는 힘이 관성력이죠. 그래서 지금 요 장력, 관성력은 이 비행기 가속도가 A라면 ma만큼 받을 거고, 얘는 아래 방향으로 mg만큼 받을 거고. 자, 근데 요 기울어진 정도, 각도가 30도라 했으니까 요 각도가 30도. 자, 그러면 요 중력은 크기가 mg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반대쪽 장력과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장력 t, 그 다음에 요 길이는 ma랑 같이, ma, 요게 30도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A의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자, A의 좌표계는 이 비둘기 입장이지. 자, 비둘기는 바깥에서 등속도로 운동하는 좌표계이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관성력을 느낄 수 없다, 맞지? 그러면 이 물체가 이 비행기와 함께 오른쪽 방향으로, 관성력을 왼쪽으로 받고 있으니까 비행기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가속 운동하고 있다, 맞지? 가속도 A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 A가 봤을 때는 비행기랑 물체가 다 똑같다 이거지. 그럼 물체가 질량이 m이라 했으니까 물체는 가속도 방향으로 R자 힘, 그 결과가 ma 되는 힘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ma 물었는데 mg로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 옆에 그림에서 mg와 ma의 관계가 루트 3대 30도니까 1이다, 맞지? 그러면 ma는 루트 3분의 1 mg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장력이지. 장력은 A의 좌표계에서와 B의 좌표계에서 서로 같다. 자, 장력은 뭐 A가 봤을 때는 B가 봤을 때 똑같아. 장력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관성력의 유무의 차이로 운동을 다르게 설명한다 이거지.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실이 끊어졌을 때 B의 좌표계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 실이 끊어지면 시그마 F는 0인 상태가 B의 상태, B가 봤을 때다, 맞지? 거기서 장력만 없어지는 거니까 이 물체는 ma와 mg의 합력으로 장력과 반대 방향의 크기가 똑같은 힘을 받는다 했지.
그럼 요게 이 물체한테 가속도를 결정할 거니까 얘의 크기는 m의 루트 g제곱 플러스 a제곱. 그러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 나눠주면 되니까 루트 g제곱 플러스 a제곱 되겠다. 그래서 g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A가 봤을 때 플러스 X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기차 안에서, 자 일단은 B가 보니까 B는 이제 요 기차 안에 대해서 정지한 사람인데 물체가 기차에 대해서 같이 정지해 있다가 1초 만에 오른쪽으로 2m 이동했다. 자 결국은 이 안에서 봤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관성력을 받는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관성력을 받는 거 보니까 이 열차는 왼쪽으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거기 가속도 A라면 요 안에 있는 물체도 자기 질량 곱하기 A만큼 힘을 받을 거니까 1kg이면 A만큼 힘을 받는다 맞지? 그리고 그걸 다시 자기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인데 얘 가속도도 A로 등가속도 운동하겠다. 그렇지? 기차 안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1초 만에 등가속도 운동에서 2m 가려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거리 변인 우리가 이렇게 쓴다 맞죠? 처음에 정지면 그게 지금 2m, t가 1초일 때. 그래서 t에 1 넣으면 2분의 a가 2m 돼야 되니까 a가 4m/s 제곱이 더 맞죠? 자 0에서 1초까지 옳은 것은 기억 a의 좌표계에서 기차의 가속도의 크기는 4 맞죠? 그 다음에 니은 A의 좌표계에서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A 좌표계에서는 이 물체가 일단은 이 물체가 기차와 함께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마찰이 없는 상황이니까 얘는 처음에 속도가 있었겠지. 그 속도 그대로 기차와 뭔가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는 기차지. 근데 안에서 봤을 때는 기차가 정지했다고 보니까 이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한다 하는 거. 지금 바깥에 A에서 보니까 물체는 그냥 등속도 운동이죠. 마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D가 B의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MA. 그래서 A가 4니까 4N 맞죠. 그래서 답은 기D 3번. 같이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A에 대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각각 움직이는데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직선 운동 하는 자동차 안에 관찰자 BC가 공을 들고 있다. 자 일단은 공 PQ는 각각 관찰자 입장에서 가만히 놓을 건데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기억 A의 좌표계 밖에서 봤을 때 P는 이 자동차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손으로 놓으면 더 이상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관성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얘가 받는 힘이 중력 외에 없다 맞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력을 받으면 이 물체는 이런 디포러스 송구처럼 이렇게 운동을 하게 돼서 다시 바닥으로 돌아갈 건데 이런 이제 운동을 2차원 곡선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B는 맞다. 기억은 맞다. 그 다음에 니은 B가 봤을 때 Q에 적용은 나있죠. 자 B가 봤을 때 Q는 B도 어차피 등속도 운동하는 이 관성좌표기거든. 그러면 Q의 움직임이 일단은 관성력 적용 안 하고 힘을 받는 걸 표현해야 되니까 이 Q가 받는 힘은 중력 하나다 이거지. 그래서 R자면 중력이다 맞고. 그 다음에 D건 C의 좌표계에서 Q는 C가 봤을 때 Q는 일단은 차 자체가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속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MA 받을 거고 밑으로 MG 받을 거고 그래서 벡터 합, 피타고라스 합이 되면 만약에 이 차가 오른쪽으로 가속이 된다 그러면 반대 방향 왼쪽으로 MA 받고 아래 방향으로 MG 이렇게 받으면서 얘들 둘의 합력으로 받아서 운동하게 될 건데 이 합력이 계속 일정하다 맞지?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했네. 자 안에서 C가 봤을 때는 이 물체는 처음에 정지다 맞죠? 정지해 있던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일정한 가속도를 받으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직선 운동 맞죠? 계속 그 진행 방향만 따라간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며, 자, 일정하게 감소했다 했으니까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애네. 그럼 속력이 감소하니까 얘는 가속도가 왼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할 거고, 안에 있는 이 A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이 물체가 그 가속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MA만큼 관성력을 받아서 결국 A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 물체의 정지된 모습, 시그마 F는 0. 자, 근데 문제에서 실 P가 당기는 장력을 2루트 3mg로 줬어요. 자, 이 물체, 질량의 M의 물체는 지금 총 4가지 힘을 받는다 이거지. 일단 장력 2개, 그 다음에 이 중력, 그 다음에 가속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MA,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 P줄의 장력을 줬다 맞지? P줄의 장력은 2루트 3mg. 자, 그러면 일단 위아래의 힘은, 방향의 힘은 얘들이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장력, 이 Q실의 장력의 위쪽 방향 힘과 mg가 날아가야 된다 맞지? 그러면 Q실의 이쪽 방향 힘이 mg랑 같아서 날아가야 되고, 지금 요게 60도인 상황이니까 요 관계가 1대 루트 3대 2 관계다 이거지. 1에 해당하는 게 mg니까 지금 여기 Q실의 장력은 2mg, 그 다음에 관성력의 크기, 요 크기는 루트 3mg.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A의 좌표계 안에서 봤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가속도가 왼쪽이기 때문에 관성력의 방향 오른쪽은 맞죠. 니은 B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B에서 봤을 때 이 물체는 버스와 함께, 자동차와 함께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고 있다 맞죠. R자임이 0이다 했으니까 틀렸고. 디귿 A의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관성력의 크기 물었으니까 아까 우리가 구한 대로 루트 3mg다 하면 되죠. 2분의 루트 3mg 했으니까 얘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자, 기차 안에 관찰자 A 있고, 여기 보면 이제 A는 기차에 대해서 정지해, 또 B는 수평면에 대해서 정지한 각각의 관찰자고, 1초라는 시각일 때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A의 좌표계에서 안에서 봤을 때 물체는 마이너스 X 방향 운동한다. 자, 안에서 봤을 때 이 물체가 기차의 가속도가 없이, 즉 관성력을 받지 않으면 이 물체는 A가 봤을 때 계속 같이 정지해 있으면 된다 맞지? 근데 물체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1초일 때. 자, 요 오른쪽 그래프는 B가 봤을 때 측정한 기차의 속력이야. 느려지고, 지금 1초일 때는 느려지고 있죠. 자, 근데 물체 안에 있는 물체가 왼쪽으로 관성력을 받아서 운동한다 했으니까 이 기차의 가속도는 오른쪽. 그러면 기차의 가속도가 오른쪽인데 속력이 감소하는 거 보니까 이 지금 기차 칸이 운동하고 있는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 왼쪽이다. 그래서 케니디 보면 기억, B의 좌표계에서 물체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3초일 때 A의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3초일 때는 지금 1초일 때랑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다 맞지? 다시 속력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관성력의 방향도 반대가 될 거니까 플러스 X 방향 맞죠? 그 다음에 디귿 A의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1초와 3초 비교하라는데 결국은 기차의 가속도의 크기. 자, 1초에서 1초일 때는 2초 만에 2 감소했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초 만에 3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1.5. 2분의 3배다. 1초일 때가 3초일 때 몇 배냐 물었으니까 3분의 2배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플러스 Y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질량이 2kg 물체가 매달려서 있는 상태에서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장력이죠. 장력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일단 이 물체가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봤을 때 이 물체는 그냥 정지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F는 0인 상태로 설명하면 되는데, 이 물체가 받는 힘이 장력 있고 중력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관성력도 있고. 자, 0에서 2초, 2에서 4초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0에서 2초까지 보면 장력이 20이지. 장력이 20N이면 얘는 2kg이니까 무게도 20N. 그러면 장력과 무게만으로 이미 균형이 맞아서 시그마 F는 0이네. 그러면 지금은 관성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바깥에 이 엘리베이터가 등속도 운동한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초 이후에 2초부터 4초까지는 장력의 크기가 1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물체를 또 정지로 표현하는 게 안의 입장이니까 장력이 10N으로 줄어들었다. 얘 무게는 그대로 20N이니까. 그럼 얘를 정지 상태로 설명하려면 위로 10N만큼의 힘이 필요하다 맞죠? 자, 이게 관성력이죠. 그래서 관성력이 위로 10N 작용하니까 이 엘리베이터는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MA가 10N 되는 요런 가속도 A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가속도는 5m/s제곱 아래 방향이다. 그렇죠? 그래서 길이 D 보면 길이가 있네. 3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 3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아래로, 관성력 위로 받아야 되니까 그 크기가 5다 했어. 그래서 아래로 오니까 답은 4번. 그린 것 같이 표에서는 엘리베이터가 각각 A1과 A2, 아직은 크기만 주어져 있는데 이런 크기의 가속도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운동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용철이 천장에 달려 있는데 가속도 크기 A1으로 운동할 때는 탄성력, 용철이 잡아당기는 탄성력의 크기가 2분의 1mc. 자, 안에서 보면 어차피 이 물체를 정지 상태로 설명할 건데 탄성력이 2분의 1mc. 근데 중력은 2mg 상황이다. mg 상황이다. 알지? 그러면 필요한 거는 얘는 위쪽 방향으로 2분의 1mg만큼 더 필요한데 요게 이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에 의한 관성력이다. 알죠? 오케이, 그래서 관성력이 2분의 1mg 되는 거고, 두 번째 상황도 A2일 때는 탄성력이 크게 3mg. 그러면 탄성력이 3mg, 얘 무게 mg. 그러면 정지로 이제 얘도 시그마 F 0으로 설명하려면 아래 방향으로 2mg 받아야 된다. 요게 얘 탄성력이다. 그치?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의 방향은 A1일 때와 A2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돼야지. 관성력이 2분의 1mg 위로 받다가 2mg 아래로 받게 됐지. 관성력의 방향이 반대면 가속도 방향도 반대다. 틀렸고. 니은 A1은 2분의 1mg이다. 2분의 1g이다. 자, A1으로 가속될 때 얘가 받았던 관성력이 2분의 1mg. 근데 얘는 질량이 m이라서 ma만큼 받은 게 2분의 1mg니까 A1은 2분의 1g이다. 맞죠? 그 다음에 D가 엘리베이터의 좌표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A1일 때가 A2일 때 3배다. 자, 관성력이 크기 힘으로 쓰니까 2분의 1mg, 2mg. 크기는 4배네.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 마찰이 있는 동일한 빗면, 기울기가 같다는 거지. 자, 거기서 이제 AB 놓고 또는 AC 놓고 운동을 시키니까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각각 6분의 1g. A는 가 그림에서는 6분의 1g로 밑으로, 나에서는 3분의 1g로 위로 이렇게 이제 가속도 가진단다. 자, 질량 다 잘 나와 있고 A와 빗면 사이의 마찰력은 크기 F로 가나에서 모두 같다 이렇게 줬어요. 자, 라지 F를 마찰력으로 쓰고 있으니까 빗면 따라 A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요 힘은 F 다시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가 그림에서 A의 운동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마찰력은 그거와 반대 방향, 그게 라지 F 작용한다. 자, 스몰 m 질량인 B의 무게 mg도 고려를 해야 한다. 맞지? 자, 그럼 가에서 전체 힘, 전체 질량 나눠서 가속도 표현해 보면 전체 힘은 F-로 내려가려는 3m 내려가려는 힘에서 마찰력도 빼주고 반대편 힘 mg도 빼주고 전체 질량은 4m. 요게 6분의 1g다. 요게 첫 번째 식이고. 자, 두 번째 상황에서 나에서는 보니까 A가 내려가려는 힘은 어차피 빗면이 같으니까 F- 그대로고,
A가 B면 따라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찰력도 내려가려는 방향. 요게 라지 F. 그러면 전체 힘은 일단 운동 만약에 A가 올라가고 C가 내려가니까 C의 무게 6mg가 다 이겼겠네. 그러면 6mg 마이너스 라지 F도 F-도 빼주면 전체 힘, 전체 질량 9m, 가속도는 3분의 1g. 이렇게 정리해보면 4m 넘겨서 라지 F 다시 마이너스 스몰 f는 3분의 2mg에 mg다 3분의 5mg. 자, 그 다음에 라지 F 다시 플러스 F는 3mg. 그래서 F 다시는 3분의 7mg고 F는 3분의 2mg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F 물었으니까 3분의 2mg. 답은 2번. 5번 그림 가와 나는 AB가 각각 마찰이 없는 수평면과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운동을 한다. 차이가 뭐냐? 뭐 A는 마찰이 없고 B는 마찰이 있다 했으니까 속도 잘 안 나겠지.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보니까 확실히 그런 모습이네. 같이 T초 지났는데 B는 2V 찍었고 A는 3V 찍었네. 아, 가속도 A랑 B의 가속도의 B가 3대 2구나. 오케이. 자, A의 가속도는 마찰이 없다 했으니까 추의 무게가 전부 mg, 전체 질량 2m, 가속도는 2분의 1g. 자, 근데 A의 가속도가 B의 가속도의 2분의 3배 더 크다 했으니까 B의 가속도는 3분의 2로 곱해주면 3분의 1g가 B의 가속도 돼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마찰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추의 무게는 똑같이 mg다 맞지? mg에서 마찰력 뺀 게 전체 힘, 전체 질량은 여전히 2m.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분의 2mg가 mg 마이너스 f네. 아, 마찰력이 3분의 1mg구나. 좀 기니디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분의 3배이다. 3대 2였으니까 맞죠. 니은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장력을 비교해보라. 자, A 잡아당기는 장력은 A가 받아야 되는 R자 힘 얼마?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2분의 1g네. 그러면 A는 오른쪽으로 2분의 1 mg 받아야 된다. 근데 A가 받는 힘이 지금 마찰력 없으니까 장력밖에 없네. 그러면 장력이 2분의 1 mg 되면 되겠다. 알지? 마찬가지. 자, B는 장력과 마찰력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자, 마찰력은 3분의 1 mg라 했어. 자, 질량이 m인 B가 우리 가속도도 3분의 1g였다 맞지? 자, 3분의 1g로 오른쪽으로 가속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받아야 되는 R자임이 3분의 1mg. 근데 마찰력 3분의 1mg 이겨내고 이 힘을 주는 게 장력의 역할. 그러면 장력은 3분의 2mg. 가와 나 비교하니까 나가 더 크네요. 그러면 A를 잡아당기는 힘이 B보다 작다 했으니까 맞죠. 다음 디귿. 나에서 마찰이 있는 면과 B 사이의 운동 마찰력은 3분의 1g다. 3분의 1g 맞네요. 답은 기니디 5번. 그림 가와 같이 물체 질량 2mm 두 물체 올려놓고 그 다음에 F의 힘으로 A를 잡아당겼더니 AB가 각각 가속도 2AA. AB와 지금 가속도가 다르다 맞지? 자, 가속도가 같으면 함께 운동하는 두 물체인데 가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얘들은 함께 운동하는 물체가 아니에요. 따로 운동하는 물체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마찰력 A랑 B 표면에서 이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 될 거예요. 자, 일단 A를 오른쪽으로 당겼으니까 B도 오른쪽으로 마찰력을 받으면서 운동을 시작할 거야. 다만 이 마찰력이 함께 운동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미끄러진다 이 상인 거. 작용 반작용. B가 A에게도 마찰력을 반대로 전달할 거고. 자, 그리고 가속도가 2AA. 자, A도 오른쪽으로 B도 오른쪽으로 움직일 건데 그 가속도가 A는 2A, B는 A라 했으니까. 자, 먼저 B. 질량이 m인 물체가 가속도 A가 되려면 B가 받아야 되는 R자 힘이 ma. 근데 B가 받는 힘이 마찰력 파란색 힘밖에 없네요. 요게 ma. 그러면 작용 반작용. A도 MAD로 받고. 자, A가 결국은 2m짜리 질량인데 2A로 가속돼야 되니까 A가 받는 힘은 곱해서 4ma가 돼야 돼요. 오른쪽 방향으로. 그래서 F가 총 힘 5m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힘을 그대로 B에게 주네요. 그러면 5ma 주고
A랑 B 사이의 마찰력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자 B가 이번에는 A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힘을 줄 거고, 그게 MA였지. B는 반대 방향으로 MA 받을 거고. 자 그럼 B가 받는 힘이 총 5MA에서 MA 비면 4MA. 그러면 질량 M으로 나눠주면 B의 가속도는 4A. 자 그 다음에 A는 MA 힘 받고, 여기 다 전부 다 맞지. 질량이 2M이니까 나누어주면 A의 가속도는 2분의 1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기니디 봅시다. 기억 A가 B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A가 B에게 주는 마찰력이 묻는 거지. 그러면 A가 B에게, 우리가 앞에서 표현한 것 중에서 A가 B에게 주는 거는 요 힘과 요 힘.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다 돼야지.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F는 5m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4a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2D 4번. 자 그림에서 보니까 C가 자기 무게 온전히 실어서 뭔가 운동을 시작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A랑 B는 수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나눠 받으면서 운동해야 돼요. 자 근데 B는 A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함께 운동했다. 그러면 물체계로 풀면 된다 이거지. 자 C의 무게가 10N, 이게 얘들을 당기는 힘의 전부예요. 그 다음에 전체 질량 1kg, 3kg, 6kg이 함께 잘 가속이 되고 있다. 그럼 총 질량 10kg에 10N. 얘들은 가속도가 1이구나. 여기에 맞춰서 이제 힘을 나눠주면 돼. 자 C도 가속도 1로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C 질량도 1이고 가속도 1이니까 1N이면 돼요. 그러면 C가 10N 아래로 중력받고 있으니까 장력이 9N. 그러면 C가 1N 아래로 받는 거고, 자 이 장력은 B에게 전달이 될 거다. 9N. 자 근데 B도 오른쪽으로 1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 근데 B 질량이 3이니까 곱하면 B는 3N 받아야 되는데 9N 받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6N 마찰력 주면 3N 받겠다. 요게 이제 B 상황이고, 그러면 B가 A에게 반대로 6N 줄 거니까 요게 전부다. 그럼 A는 6kg이 6N 받아서 또 가속도 1로 함께 가면 된다 이거죠. 기니디 보면 기억 실이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9N이다 맞고, 이언 A에 적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A 운동 방향과 반대다. A는 마찰력 받아서 지금 그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다. 디귿 B에 적용하는 마찰력 크기 B나 A나 6N 마찰력 받고 있죠.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4번.